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오늘 팩트체크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까지 최원주 전문가 김수경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 어떤 리포트일까요? 화면 보시죠. 신한금융투자의 화학업종 리포트 혼돈의 시기, 확실한 것에 투자할 시점,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리포트들을 또 그동안 쭉 다뤄왔었는데요. 지난주에도 화학 정유주를 다루는 나프타 가격 상승에 대해서 다루는 리포트에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정유주는 실적 전망에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들을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도 또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김수경 캐스터. 네. 일단 화학업황의 불황기가 좀 길어지는 분위기인데 어떤 네.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화학산업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조금 타고 있는데 지금이 그 다운 사이클 시기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학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또 수요처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수급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징을 한마디로 일단은 정리하면은 업사이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다운사이클에서는 그 벌어들인 돈, 이 수익금으로 증설 같은 투자를 통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을 기업들이 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유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원인이죠.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자금률이 확대가 되는 추세라는 점 또한 지금 위험 요인으로 국내 업체에는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따라가자라는 게 이 레포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고부가화를 위해서 많은 전략의 변화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사업 투자. 이거를 통해서 지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고부가형일수록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진을 조금 끌어올리려는 이런 기업들의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멀티플 디스카운트를 조금 해소시키고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유심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 투자자들의 숙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황이 악화되면서 다운사이클로 가게 되면서 화학주들이 살기 위한 그런 전략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제품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 이 두 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체들마다 어떤 전략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를 조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 뭐냐,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의료와 위생용 소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지금 한참 많이 주가가 떴었던 배터리 소재, 이쪽도 이제 고부가 제품이라고 좀 분류가 되고요. 전자 소재 쪽과 친환경 소재가 있고, 그리고 특수 소재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이 지금 특수 소재라는 거는 아라미드나 뭐 탄소 섬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고부가 중심의 이런 믹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실적의 변동성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 기존의 어떤 구특산업이 아니라 이제 화학주 안에서도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포인트는 어떤 쪽에 새롭게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구특주냐 아니면은 또 성장주냐 이렇게 또 분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LG화학과 SKC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산업 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뭐 셀이나 양극재, 동박 이런 쪽에서의 단시간 안에 빠르게 높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중심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사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점,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화학주들이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네. 또 고부가가치 제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금 유효할까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황 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탑픽 종목들을 조금 열거해주고 있는데요. 네. 업황 부진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다운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둔화가 나올 것은 아니고 개선 가능성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지금은 싸게 사야 되는 저평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크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에 경제 성장률 5.5 잡았잖아요. 네, 중국의 수요 회복이 나타날 것이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글로벌 경제들과는 국가들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부양책이 올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사실 화학업종도 투자하기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병목 현상이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소가 되면서 위축됐던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황은 개선되는 쪽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유가의 하향 안정화 이것도 이제 변수죠. 네, 유가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름 가격이 조금 싸져야지만 이제 본격적인 화학의 추세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을 이제 고르셔야 될 텐데 시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그래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내자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죠. 신사업이 잘 되고 있거나 고부가가치의 믹스 개선이 잘 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찾아내시면 되겠는데요. LG화학을 봤고요. SKC, 그다음에 한화솔루션, 그리고 베트남 증설로 지금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좋죠. 네, 원가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는 효성화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종목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보시면은 LG화학을 75만 원 목표가 내고 있고요. SKC 20만 원, 그리고 하나솔루션 5만 원, 효성화학에 대해서는 40만 원 목표 주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리포트 제목에서도 나왔었던 확실한 것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확실한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산업들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 확실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4가지 종목에 대해서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앞서서 봤던 그 표, 고부가가치 제품 그 4가지 영역으로 나눈 그 표 굉장히 눈에 띄는데 좀 자료가 커서 한 화면에 다 잡히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 리포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추적하시면 그 내용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학업종에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어떤 제품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인사이트를 좀 얻어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NCC 업체들한테는 지금 직격적으로 타격을 입죠. 지금 나프타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역시 부담스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나프타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NCC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에서 나프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나프타는 역시 원유에서 정제되기 때문에 국제유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나프타 수입의 25%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입국 1위입니다. 근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좀 수입국을 좀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쪽의 공급망을 좀 확대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유가 급등 영향으로 역시 3월 말지는 역사상 최저 수준을 NCC 업체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그다음에 IT와 반도체 생산 둔화에 따른 고부가 제품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급이 역시 계속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2020년과 2022년 지금까지 석유화학 증설은 과거 평균 대비 약 2배 정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나프타 가격은 NCC 업체들에게는 대부분 적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지금 공장 가동률을 조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동률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진은 반등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역시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판가 인상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기대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 역시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 중국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가 고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나프타 가격은 향후에 안정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마진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을 했지요. 기존의 탄소 중립 달성 속도 및 이제 탄소세 적용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면은 화학업체들한테는 좀 유리하죠. 탄소 배출권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감소가 예상이 돼서 비용 어느 좀 마진을 조금 더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프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또 우리나라 나프타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가 러시아라는 점에서 부담이 높지만 이렇게 악화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룰 가능성에 대한 변수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가를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번 대통령 당선인의 이 정책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등의 탄소세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학주가 좀 투자 심리가 최악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좀 최악을 기록하면서 주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NCC 관련주를 보실 건가요? 아니면 신성장 동력이 있는 다른 화학주를 보실 건가요? NCC 관련 업체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피하고 싶고요. 예. 뭐 조금 빠지면 사도 되는데 오늘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이런 쪽은 조금 오르고 있어요. 기존 NCC 업체들은 LG화학은 물론 내리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NCC 업체들은 빠질 때 아니죠,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역시 빠질 때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두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유니드랑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인데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벨라루스 염화칼륨 공급 차질로 인해서 마진 상승과 이제 판가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륨 가격 급등이 결국에는 가성칼륨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유니드는 가성칼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현재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니드는 또 따로 노는 이제 모습인데요.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이제 가성소다 가격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암모니아 부분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업체들의 셧다운으로 암모니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주네요. 네, 맞습니다. 예, 신성장 동력이 있는 화학주를 보기보다도 네. 원자재 가격에 단기적인 좀 모멘텀을 따라가 보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들 다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데 조금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매수에 가담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방법도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유니드를 갖고 나왔고 롯데정밀화학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드는 탄소 포집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성칼륨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드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가성소다 가격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가격의 상승세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다운사이클을 기록하고 있는 화학 업종 가운데서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증권가에서는 SKC, LG화학, 하나솔루션, 효성화학을 봤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 두 가지 최현주 전문가 분류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